내면 성장을 위한 마음 언어 배우기 중간 정리편입니다. 8개의 주제 가운데 내면 성장편과 언어편과 기억편을 끝내고 중간에서 한번 지금까지 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슬라이드 기억나시죠? 마음 언어. 마음 언어를 이해하려면은 마음과 언어라는 두 단어가 조합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와 마음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언어로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서 지금 기억까지 살펴본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내면 성장 과정에서 이 내면 인식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루지 않았는데 이번 편에 다룰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내면 인식 능력을 다루려면 반드시 언어와 기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역시 언어와 기억을 다루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내면 인식 능력에서 제가 이미 기억 능력과 언어 능력이 필요하다. 이 내면 인식 능력의 한 부분이고 이것을 이해하려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언어로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그 중간 정리편은 반드시 언어와 기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 이 내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인간이 살아가려면 외부 세계와 내면 세계에 대해서 외부 인식 능력과 내면 인식 능력 모두가 발휘되어야 한다고 얘기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외부 인식 능력과 내면 인식 능력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앞에서 앞 슬라이드 일부를 따왔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살표가 사람에서 외부 세계로 향했는데 이것은 사람이 지닌 감각 능력과 언어 능력이 작용한다는 의미로 제가 표시를 한 거고요. 실제 사람이 이제 외부 세계를 인식할 때에는 외부 세계의 어떤 정보가 감각을 통해서 사람에게 들어오는 거죠. 여기엔 5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청각, 시각, 후각, 촉각, 미각이죠. 귀, 눈, 코, 피부, 혀 정도죠. 이 감각으로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각인지라고 부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표현인데 향후 언어와 기억편 다음이 바로 인지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감각인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다룰 건데 여기서 미리 저희가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각인지의 청각과 시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소리와 모양이 말과 글이 되고 이것이 언어로 우리가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언어는 감각의 일부를 이용해서 언어라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앞에서 슬라이드는 감각과 언어로 나눈 것처럼 감각과 언어가 우리 내면으로 외부 인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과정을 지금 표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언어의 경우에는 자, 반드시 언어적 기억이 연결이 돼야 되죠. 소리와 모양이 들어왔을 때 그냥 소리와 모양에 불과하면 언어가 될 수가 없겠죠. 언어적 기억, 기억 속에 있는 언어와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앞에서 배운 비언어적 기억, 언어와 연결된 언어의 음식이 연결이 되어야 그제서야 언어에 대한 인식 능력이 작동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외부 인식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면 인식 능력을 바탕으로 존재하는 거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동물들처럼 이 감각을 통해서 살아가게 됐죠. 물론 비언어적 기억은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처럼 지능이 발달한 형태로 외부 인식 능력이 동작하려면은 이 내면 인식 능력이 함께 발달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언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여기까지는. 외부 인식 능력이라는 것은 내면 인식 능력을 바탕으로 할 때 인간의 그 능력은 제대로 된 외부 인식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 슬라이드는 앞에서 말을 또는 글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봤죠. 여기서도 보면 말은 소리인 외부 인식 능력이고 내면 인식 능력이 함께 동작해서 비언어적 기억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때 결국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했고요.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인식 능력이 동작하고 나서 내면 인식 능력이 함께 동작해야 언어 능력이 제대로 동작을 하는 거죠. 자, 항상 외부 인식 능력과 내면 인식 능력이 지금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 슬라이드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거 보이시죠? 만약 안 보이신다면은 사실 더 이야기를 진행할 수 없고요. 자, 이 그림이 보인다라는 것은 외부 인식 능력이 동작한다라는 겁니다. 감각이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눈에 보이는 이 무엇이냐 이름이 바로 의자입니다. 그죠? 그것은 언어적 기억이 동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의자의 용도를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겁니다. 밥을 먹거나 또는 공부를 할 때 사용하는 거죠. 앉아서 쓰는. 또는 그 의자에 앉아서 사색에 잠길 수도 있고요. 푹신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뒤로 약간 제쳐서 쉴 수도 있고요. 자, 그러한 이 의자의 용도에는 비언어적 기억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자도 내면 인식 능력의 하나라는 걸 제가 표기했습니다. 언어적 기억을 인식해야 되니까요. 또 하나는 의미가 비언어적 기억으로 들어가 있고 이거 역시 내면 인식 능력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외부 세계의 많은 물체들, 대상들은 외부 인식 능력과 내면 인식 능력이 이렇게 함께 동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만약 기억이 없다면 우리는 외부 세계에 펼쳐지는 감각적 정보만 쏟아져 우리 내면으로 들어오지 그 의미를 전혀 모르겠죠. 기억이 없다면 마치 아가와 같겠죠. 다음은 나무와 사과인데 뉴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면서 중력이라는 단어를 세상에다가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중력을 경험하지만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중력이 작용하는지는 몰랐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학습을 하면서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힘, 중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억 속에다가 집어넣게 된 거죠. 그래서 언어적 기억 속에다가 집어넣고 중력이라고 넣고 나서 이 중력에 대한 의미는 감각적 기억이나 가치적 기억과 연결시켜서 비언어적으로 이해하게 된 거죠. 산을 올라간다든지 계단을 올라간다든지 무거운 물체를 든다든지 할 때에 힘이 훨씬 더 드는 이유가 중력 때문이구나라고 비언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자, 그렇다면 외부 세상,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외부 인식 능력은 계속 내면 인식 능력과 함께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 다시 슬라이드에서 한번 다른 각도에서 이 외부 인식 능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외부 인식 능력과 내면 인식 능력이 항상 함께 동작하죠, 지금. 외부 인식 능력과 내면 인식 능력이.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오른쪽에는 안경을 썼습니다. 이 안경이 뭐냐? 기억의 안경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외부 세계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 내면에 있는 기억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기억의 안경을 쓰고 있다. 내면 인식 능력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억의 안경은 자, 좌측 하단에는 아기가 태어난 마음밖에 없다고 했죠. 기억의 안경이 없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죠? 예, 이 기억의 안경은 사실 두 가지 렌즈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제가 표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감각의 기억 렌즈, 하나는 언어의 기억 렌즈. 이해가 가십니까? 외부 세계를 인식할 때 감각의 기억 렌즈가 동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언어의 기억 렌즈가 계속 동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감각의 기억 렌즈나 언어의 기억 렌즈는 다 이 언어적 기억과 비언어적 기억에 대한 얘기죠. 이해가 가십니까? 왼쪽의 아가는 경험과 언어에 대한 배움이 없는 상태에서 마음만 있는 상태고 우리는 성장하면서 이렇게 비언어적 기억과 언어적 기억을 형성하면서 이 기억의 렌즈를 쓰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이 기억의 안경,
그리고 이 기억의 안경을 구성하는 기억의 렌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억의 안경은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칼의 경우에도 칼을 잘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도구가 되거나 가정에서 과일을 깎아 먹을 수 있는 도구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 잘못 사용한다면 손을 베거나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점 때문에 이 칼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겠죠. 기억의 안경, 기억의 렌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기억의 안경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억이 발달되어야 됩니다. 자, 기억이 잘 발달되어서 잘 사용하게 되면 맥가이버의 칼처럼 사용될 수도 있지만 기억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으면 이 렌즈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편견이나 선입견, 그 다음에 가치관 또는 지식, 여기서 왜곡된 가치관이나 왜곡된 지식이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제가 이걸 표시한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기억의 안경은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살아가려면은. 그런데 그 안경의 렌즈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어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의 발달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훨씬 더 선명하고 밝은 안경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 결과 더 다양한 기능을 가진 맥가이버 나이프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 성장과 기억 발달이 함께 가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번 슬라이드의 이 사진은 CF에 나온 유명한 곳 산토리노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해외에 낯선 곳에 가서 광경을 이렇게 볼 때 되게 선명하게 뚜렷하게 보인다는 느낌을 혹시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 만약 그렇다면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이거는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그랜드 캐니언에 가면은 사진을 찍지 말고 보세요라고 말한답니다.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 세계를 바라볼 때 기억을 사용해야 되는데 감각적인 대상조차도 기억의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일상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매우 익숙해진 환경에 대해서는 흐리게 보입니다. 그런데 기억에 없는 장소에 갔을 때는 기억의 렌즈가 작동하지 않으니까 화면이 대단히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자, 이번 슬라이드는 저번 언어와 기억편에 나왔던 거죠. 자, 우리의 내면 세계의 내면의 집은 기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마음은 그 기억의 집에 마음이 들어가서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이야기한 바로 감각의 기억 렌즈와 언어의 기억 렌즈로 구성된 기억의 안경을 쓰고 외부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그 외부 인식 능력조차도 내면 인식 능력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제가 산토리노나 그랜드 캐니언을 얘기했던 것은 기억의 렌즈가 동작하지 않아야 될 경우에도 기억의 렌즈가 사람들에게는 동작하게 됨으로써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전달해 드리는데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빈 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인지 능력을 발달시켜야 한다라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준비한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인식 능력, 즉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 능력은 외부 인식 능력과 내면 인식 능력이 함께하고 반드시 기억의 안경이 발달해야 한다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내면 성장에서 왜 내면 인식 능력이 필요한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면 인식 능력은 외부 세계를 제대로 인식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다. 그래서 이것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기억의 발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기억이 발달하지 않는다면 내면 인식 능력도 발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 능력인데 그렇다면 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 이것은 이제 내면에 대한 인식인데 내면 세계에 대한 이 인식 능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것은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 능력이 작동할 때 감각이 작동하고
언어가 작동한다 그랬죠. 내면 세계는 이 밑에 작은 그림 보시면 감각과 달리 비감각이겠죠. 자기 내면을 보는데 어떻게 5개의 감각이 작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비감각의 기억 렌즈가 동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언어의 기억 렌즈가 동작할 수밖에 없고요. 내면 세계에 대한 인식 능력에 대한 것은 중간 정리 2편에서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점은 전자우편으로 보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